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자별 부양가족 그 명세를 작성을 해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자동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 책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일반적인 방법인데 해당 칸에다가 소득자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별로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문제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제 소득자별로 입력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 또 어떤 것들은 공제 항목별로 입력하는 것들이 좀 유리하기도 한데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문제에 따라서 각각 상황에 맞게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갈게요. 자, 65회, 전산세무 65회 주식회사 한양기업입니다. 회차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65회부터 60회까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직 계속 근로자인 황설아, 여자 근로자죠.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하니까 총급액이 5,800만원 되어 있고 세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자, 배우자에 대해 나오는데 근로소득으로 총급액 300만원. 이거는 이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거죠. 예, 500만원까지는 관계없기 때문에, 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아버지는 모두 소득이 없으며 좋습니다. 아버지는 장애인이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시 추가 사용 공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예, 그거는 별도로 입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뭐,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판단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공제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인입니다. 황설아 씨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 요거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가능하죠. 그다음 저축성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장성 보험만 공제가 가능하고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종교단체 기부금 좋고요. 그다음에 의료비인데요. 의료에서 치료 목적인 건 가능은 해요. 요거 400만 원. 근데 미용 목적은 안 되기 때문에 요것은 자, 700만 원이 아니라 되긴 되는데 그렇죠. 400만 원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 사용 좋은데요. 취득세 안 됩니다. 대중교통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2천만 원 중에서 금액을 쪼개줘야 되겠죠. 일단 대중교통 쪽에다가 자 180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 쪽에다가는 나머지 금액인 1,520만 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연금저축은 가능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불입한 건 안 되고요. 오로지 본인 명의의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 요거 뭐 좋고요. 입력하시면 되겠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그죠? 그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자, 여긴 또 1300이 아니죠. 요거는 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고 차량 구입비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는 900만 원만 입력을 하셔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좋고요. 공제된다 이거. 그렇고요. 자, 고등학교 등록금 문제 없습니다.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력보정형 안경 구입은요. 공제가 되긴 합니다만 50만 원만 잘라서 입력을 직접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50만 원 테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력보정형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그리고 교복 구입비가 있겠죠.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 아마 이런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내용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습하고는 보충학습이죠.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질병치료 목적. 물론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요. 일반 의료비. 우리가 일반 의료비, 그 밖의 의료비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본인 의료비에 해당이 되겠고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죠? 자, 200만원. 요거 공제 가능합니다. 자, 아버지가 장애인이라는 거. 예, 요거 아버지가 장애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치료 목적. 이것도 가능한데 이것도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죠? 전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막토막별로 대부분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대부분 다 뭡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론적인 지식을 판단하는 문제죠. 입력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부분이 어려운 거죠.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하시라는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아마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이론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입력은 정말 쉽습니다. 자, 입력 실습을 어떻게 쉬운 건지 얼마큼 쉬운 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652번 한양기업이고요. 사원 등록을 먼저 들어갑니다. 자, 황설아, 뭐, 입사일이 지금 제가 2013년으로 돼 있는데요. 2013년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동영상에서는 2012년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올릴 때는 업로드 할 때는 이걸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 보면, 세대주라고 돼 있고, 총급여가 5,8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양가족 명세를 보면, 자, 아래쪽에 세대주인 거 우리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황설아는 일단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 배우자가 있으니까요. 자, 좋고, 계속 입력을 해볼게요. 자, 배우자 최민석에 대한 내용, 배우자 3번이죠. 최민석. 사원 등록하고 이제 연말정산하고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주민번호 누르시고 640210-1458369 입력해 주시고, 자, 배우자 공제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자녀 최철한 그리고 자 991130-1458207 17살입니다. 자,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게 황만철 씨가 황설아의 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아니라 황만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450328-1436-257인데요. 60세 이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로우대, 그죠? 70세 이상 경로우도 적용되시고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모두 입력을 다 해봤고요. 자, 뭐 특이사항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제 그 부녀자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한국세무사회 공식 정답은 복수 정답을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이제 연장근로 비과세랑 비슷한 부분인데, 부녀자 체크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부녀자가 우리가 이제 1,900억 5,800이면 종합소득 금액이 일단 3천만 원이 넘어가요. 이제 일단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녀자 공제를 처음부터 체크를 안 해도 정답이긴 합니다만, 부녀자 공제 체크를 해도 총급여에서 판단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빠져나오면, 자, 우리 이쪽에 보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요 5번째 메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황설아를 불러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F2번을 누르시면, 여기서 F2번 누르시고 황설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불러와요. 근데 여기 확대해드리면, 자, 보세요. 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이게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가 안 돼요. 보시면은 부녀자 공제가 지금 체크가 안 되는 거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복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렇게 해도 자동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뭐 일부러 안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이 황설아라는 그 근로자가 부녀자이기도 하지만 총급여 그 관련돼서 종합소득 금액이 그쵸 3천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연말정산 입력으로 그냥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개별적으로 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입력하지 않고, 원칙은 여기서 입력하는 게 원래 맞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입력하지 않고요. 자, 이쪽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라는 탭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항들이 사원 등록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모두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확인됐고요. 황설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황설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 자동차 보험료는 입력이 되죠. 자, 보장성에 클릭을 하시고, 자, 112만 8천 원이죠. 자, 그럼 이쪽에 자, 어떤 자료냐라고 물어봐요. 그냥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 국세청 자료다라고 그냥 입력을 해주세요. 원래는 이게 그 국세청이냐 기타냐 나누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긴 한데,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국세청이라고 그냥 합니다. 1128000. 그 다음에 확인 눌러요. 여기 반영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저축성금 입력하지 않고요. 종교단체 기부금. 자, 기부금은 맨 끝쪽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니까 500만원.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입력하는 난이 있는데, 자, 기부금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자, F2번 누르시면 본인이 나옵니다. 본인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 코드 있죠? 자, 이때 F2번 눌러주시면 종교단체 기부금에서 41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전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냥 건수는 뭐 그냥,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냥 500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자, 500만원 확인됐죠? 자, 그냥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일단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 문제에서 국세청이다 기타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편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 사용 있죠? 직불카드 사용, 이거 그냥 아무 칸이나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 칸에 눌러서 아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예. 이쪽에 있는 아무 칸을 누르셔도 이 창은 뜹니다. 이 창에 입력하시면 돼요. 자, 모두 국세청이라고 할게요. 직불카드 등이 아까 얼마였죠?
그쵸? 1,520만 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없고요. 대중교통 사용분이 180만 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 골라서 한 부분이었죠. 됐으면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절하게 아래쪽에 자동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 최철환입니다. 배우자 최민석이죠. 자, 배우자 최민석. 자, 골라주시고 역시 아래쪽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연금저축은 지금 입력하죠. 연금저축은 이쪽에다 입력하면 돼요. 이쪽에다가 자, 이제 입력해서 연금 퇴직연금 쪽 있고요.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연금 개인연금이냐 퇴직연금이냐 두 번째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연금저축이죠. 그래서 연금저축이고요. 자, 2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F2번 누르신 다음에 우리은행 우리라고 검색하시면 되겠고 계좌번호 치시면 돼요. 115577. 그 다음에 납입금액이 얼마죠? 400만 원이었죠. 400만 원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 지가 알아서 다 반영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최민석 가겠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자, 요거 기부금 그냥 클릭하시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바로 밑에다가 또 F2번 눌러주시고 자, 배우자 해주신 다음에 자, 유형은 또 F2번 누르신 다음에 이건 지정기부금이니까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그 다음에 그냥 금전 하시고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 되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 원래 이렇게 이것까지 입력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번호 원래는 이제 실무에서는 이거 다 입력해야 되는데 자격증 시험인 관계로 이건 명시가 안 돼 있지만 AT 시험 같은 경우에 또 이거 작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요. 뭐 건수도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1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냥 국세청이라고 하고 넘어가게요. 그럼 여기 또 기부금 반영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자녀 최철환입니다. 최철환 눌러주시고 자, 신용카드 사용 안 했네요. 신용카드 사용 아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900만 원만 입력하면 되겠죠? 신용카드의 국세청에 그냥 9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녀 최철환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일단 교육비 여기 아래쪽에 보면 지출액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육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240만 원이죠. 240만 원이고 요 아래쪽에 보면 구분을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초중고에 해당되니까 2번을 누르시면 되겠죠? 2번. 자, 그럼 초중고 이렇게 세팅이 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은 아까 8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50만 원을 끊어서 입력하기로 했었죠. 지출액 쪽에다가 자, 50만 원.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다 입력하는欄이 또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자, 의료비 지출 내역을 보시면 자, 아무 버튼에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정상이겠죠. 자, 일단 뭐 국세청장이라고 그냥 하시고요. 예, 그냥 뭐 이 부분은 그냥 자동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녀 최철환이 이제 100만 원이 질병치료 목적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F2번 누르신 다음에 자녀 최철환 해주시고 그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확인 누르면 되겠고 아까 우리 입력 안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황설아에 우리 아까 의료비 입력을 안 했더라고요. 의료비 입력 마저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역시 국세청장 누르시고요. 그냥 F2번 누르신 다음에 황설아 하시고 금액은 요게 추려 보면 400만 원이 되겠죠? 400만 원. 예, 그쵸? 700에서 미용 목적 성형은 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여기도 전액 공제 대상 반영되고 최철화는 일반 의료비 그쵸? 반영됩니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황만철에 대한 거 입력을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도 있었죠. 요거 보면 자, 눌러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철환 거는 150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100만 원의 일반 의료비가 있었고 질병치료 목적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은 내가 직접 잘라야 되니까 15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이고요. 자, 수학 보습학원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뭐 다 됐습니다. 이제 황만철 갈게요. 자, 아버지 황만철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있었죠. 그래서 자, 보장성 보험에 아무 버튼 누르시고 이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여기다 국세청 쪽에다 클릭을 하시고 누르시면 되겠어요. 입력을 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 의료비죠. 전액공제 대상. 그래서 의료비에 그냥 아무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쪽에 국세청장 그냥 하시고 F2번 눌러서 황만철 자, 그리고 금액은 700만 원이죠. 7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확인 눌러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입력 실수를 줄이고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자동 반영해주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정산 입력해서 끌어오면 되는데요. 제가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맨 끝에 쪽에 탭인 연말정산 입력을 눌러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지금은 아무런 금액, 어떠한 금액도 반영되어 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면 보세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반영됐죠. 다만 기부금만 새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따로 눌러서 입력을 새로 해주셨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못 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런 종교단체 외가 2월분이 아니라 위에다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그래서 120만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아까 500만원, 요것만 새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예, 그러면은 그 금액이 여기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있는 금액이 우리가 입력하는 금액이고 여기 있는 것이 소득공제 탭에서 반영되는 금액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일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의료비의 경우에도 자, 눌러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비도 이렇게 눌러보면 스페이스 바나 아무 버튼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반영이 됐고 보장성 보험도 여기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쪽도 아래쪽에 내려보면 이쪽에 이걸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아무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좋습니다. 다 모두 맞게 돼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자,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먼저 입력을 하고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자, 다음 문제도 아마 그런 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출문제 중에서 몇 회 정도 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제 AT 시험과 무관하지 않고 해서 AT 시험 근데 자동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양가족 탭을 작성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전산템 1급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준비를 좀 시켜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회 세종기업을 볼게요. 자, 사원 코드 102번인 신동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쪽에다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즉, 부로 입력을 하란 얘기했죠. 이건 사원 등록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사원 등록도 입력하고 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쭉 다 보면 무주택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 1900, 5천만원 좋습니다. 2016년 1900, 300인데 공제 가능하죠. 초등학생 소득 없음 공제 가능하고 공제 가능하고. 자, 공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왜요?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원 있기 때문에 이분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 사원 등록부터 먼저 할게요. 자, 보시면 사원 등록 신동명 들어왔고요. 자, 입사 연월일 뭐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자, 됐고 부양가족 명세를 바로 들어갈까요? 자, 일단 뭐 본인은 크게 특이사항이 없죠. 자, 뭐 무주택 세대주니까 아래 세대주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내려서요. 배우자 정인영이죠. 정인영은 공제가 가능하죠. 1900원 300만원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1111, 2111111. 자, 됐고, 자, 좋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남, 자, 윤우, 자, 공제 가능합니다. 051111 3111111. 자, 됐고 20세 이하 자녀세 공제 적용 일단 2명이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역시 신윤호, 자, 역시 가능합니다. 16111 131111. 자, 빵살. 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인데 장모님의 경우에는 F2번 누르시고, 자, 이쪽 잘 보세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그죠,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요거 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요게 채점 범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정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451111 2111111. 아마 문제 출제자 분께서 이걸 노리고 하신 것 같아요. 공제가 안 되니까 0번 부, 요렇게 입력을 하시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가보겠습니다. 장 닫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F2번 누르셔서요. 자, 신동명을 불러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항목별로 입력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공제 항목별로 토막을 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을 보시면 공제 항목이 나와 있죠. 이거 항목별로 우리가 판단을 한 다음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 공제사항 해당되겠고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제 없고요. 본인의 생명보험료 요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장모님은 미안하지만 안 되죠.
안 됩니다. 왜요? 장모님이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대중교통 이용액, 그럼 쪼개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1980과, 그죠? 이게 일반적인 신용카드, 그 다음에 직불카드가, 그쵸? 1920이 되겠네요. 1920. 자, 1920과 80만원으로 쪼개지면 되겠죠? 입력할 때. 그 다음에 배우자 정인영의 직불카드 사용액인데 1000만원 신용카드 전통시장. 그러면 직불카드는 1000만원, 10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 되겠죠? 600만원. 자, 600만원, 나머지 400만원은 전통시장.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자, 일단 입력할 때 확인해 보고요. 현금 영수증, 뭐 문제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거기 때문에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쭉 다 한번 입력해보고 또 나머지 더 갈게요. 자,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 200만원 여기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300만원 입력되어 있으니까 딱히 입력할 건 없습니다. 자, 아래쪽을 좀 내려가서요. 자, 커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클릭해서 내리시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는 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어차피 장모의 보장성, 본인 생명보험료가 먼저 있었죠. 자, 이쪽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 특별세액공제 입력하는欄이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 대상이고요. 보장성 보험은 일반이든 장애인이든 세액공제 대상이라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 이쪽에다가 12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장모님 거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쪽을 봐야 되겠죠. 신용카드는 커서를 아래 쭉 내리신 다음에 왼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신용카드 사용액, 여기 커서 클릭하시면 돼요. 자, 아무 버튼 눌러주시면 그냥 들어갑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 중에서, 그쵸, 대중교통 이용이 80이니까 1920만원이 신용카드,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아래쪽에 8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배우자의 사용액도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불카드 사용액이 6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은 4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장남 현금 영수증 사용액.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확인 누르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을 또 해야 되겠죠. 본인의 건강검진비, 본인 의료비로 전액공제 대상이죠. 전액공제 대상. 자, 그 다음에 본인 컨택트 렌즈 구입비, 요거는 50만원, 다 되는 건 아니고 50만원까지 전액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남의 병원 진료비, 요거는 그 밖의 의료비, 그 밖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반 의료비라고 하겠죠. 자, 일반 의료비. 자, 장모 유정이의 그 의료비인데요. 장모님 나이를 좀 보아야 돼요. 장모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65세 이상입니다. 그 장모님 나이가 자, 위쪽을 보면요, 71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경로, 의료비는 65세 이상이 경로입니다. 그래서 경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의료비 다 지워졌는데요. 자, 일단 경로 의료비, 경로 의료비니까 이거는 전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되겠죠. 예, 전액공제 대상 의료비, 본인, 장애인, 경로는 전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이 돼요. 모두 신동명이 결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의료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모두 여기 있어요. 자, 요쪽 노란색 칸에다가, 자, 아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일단 장애인 난임 시술비는 없죠. 본인이나 경로자 의료비, 자, 합쳐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 의료비 5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 50만원, 그럼 본인 의료비 일단 100만원 되겠죠. 그리고 경로자 의료비가 장모님 의료비가 있었어요. 그러면 합치면 250만원 되겠습니다. 250만원. 그리고 일반 의료비가, 그쵸, 그 차남의 병원 진료비 200만원 있었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공제 대상 그 지출액은 45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은 지가 알아서 계산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교육비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항목씩 입력하는 것들이 편한 또 회차가 있습니다. 자, 쭉 내용을 보시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료는 가능합니다.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습학원 안 돼요. 그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장모님이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되고요. 교육비는 소득에 제한을 받습니다. 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 직계 존속의 그 교육비는 안 돼요. 그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물론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면 이걸 다 뭉개버리는 건데 일단 부모님이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직계 존속도 배우자의 부모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이죠. 그래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장모님이 소득이 잠시만요. 장모님 소득이 있으시죠? 장모님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육비는 장남 신유로 거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교육비는 여기 바로 밑에 누르시면 되겠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자, 우리 장남의 영어 회화 수업료 장남의 교육비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 쪽에 초중고에다 90만원 여기다 90만원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이렇게 칸을 찾아서 입력하는 게 좀 쉬운 회차가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직접 내가 소득 공제 대상별로 입력을 쭉 하셔갖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거 요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두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갈게요. 자, 이번에는 63회 주식회사 세진을 볼게요. 자, 2016년 10월 1일 입사한 박용민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무주택 세대주 부양가족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홀을 단신이네요. 자, 뭐 현근무지 급여 총액 쭉 보시면 되겠고 종전근무지 요거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난이인데 이따 보여드리고 입력할 때요 우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쭉 나오면 얘네들은 다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 온리 결정세액만 가지고 입력하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결정세액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소득공제 사항인데 좀 나눠서 가죠. 이것부터 먼저 입력하고 소득공제 사항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이번의 경우에는 뭐 딱히 사원 등록에서 할 건 없고요. 근데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 박용민 사원, 뭐 102번 돼 있고 뭐 딱히 특이사항 없어요. 2016년 10월 1일 맞고요. 뭐 부양가족 없는 게 맞고요. 자, 바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할게요. 자, F2번 누르신 다음에 박용민을 불러와 주시고 자, 뭐 기본 사항들이 다 뜹니다. 소득 명세. 자, 요건 소득 명세를 가셔야 돼요. 종전근무지 합산을 하시려면 소득 명세. 자, 보니까 1800 맞죠? 우리 문제 제시된 대로.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쪽 보시면 기납부세액으로 자, 소득세 150만원 확인됐습니다. 그죠? 자, 됐고 다시 스크롤 쭉 올려서 보시면요 종전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이제 요 칸에다가 요 필드에다가 이렇게 쭉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종전근무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주식회사 신승상사라고 해주시고 사업자 번호 111111111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빨간색 뜨는 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문제 제시된 거기 때문에 근무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 가주시고요. 감면기간 없습니다. 자, 5,400만원 가지고 상회 비과세 없다고 되어 있죠. 만약 있으면 이거 주의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여기 입력하는 날 있죠. 결정세액을 입력하십니다. 400만원에 40만원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인 사항들 다 끝났고 자, 밑에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들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면은 뭐 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려운 건 없어요. 연간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는 얘기고 현금영수 1600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합치면 돼요. 어차피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를 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 게 원래 맞는데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대중교통은 200만원 되겠고 전통시장은 400만원 되겠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실상은 800만원인 거고 그쵸?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1600이 아니라 1200만원만큼이 현금영수증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갈라주시면 되겠죠? 200과 4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요 아무래도 뭐 아무 쪽이나 입력해도 상관없긴 한데 연말정산 입력해서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본인밖에 없으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똑같네요. 자, 스크롤 내리고 쭉 보면 42번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아무 버튼 누르시면 나오죠. 지출액에 신용카드는 아까 얼마였죠? 800.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아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00. 그리고 현금영수증 12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액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모두 4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내용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에서 미리 좀 보셔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추가 사용 공제에 대해서 탭을 입력을 할 때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쪽에 입력하는 이 탭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작성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작성을 안 하셔도 되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 전년도 사용액보다 적다고 가정하면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크다고 가정을 했다면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입력해야 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입력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적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를 입력하는 문제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출제된 바가 없고, 아마 이번 4월 시험 문제도 나오면 욕을 엄청 많이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도 픽스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의료비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의료비, 뭐 의료기관 진단받은 건강진단 비용은 50만원 포함인데 따로 뺄 건 없어요. 예, 모두 공제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띄우고 나머지는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오른쪽 가시면 되겠죠. 일반 보장성 보험이 1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 자, 의료비도 아무 버튼 누르면 팝업창 뜨죠. 그냥 본인 의료비 5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평이한 수준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신용카드 요거 한도 문제가 나왔죠.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사용액이 직직전 사용액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커야 돼요. 2015년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걸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굳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고요. 자, 좋습니다. 앞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4월 시험은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제 문제냐면 63회잖아요. 이 이후에 나온 64회나 65회는 논란의 소지가 생길까봐 아예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 사용 공제 문제들이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트렌드는 전산세무 2급은 1급은 몰라도 2급은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제 한도 사용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번엔 62회 주식회사 소망이 되겠고요. 622번 코드예요. 자, 4번 102번 김범수씨. 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인데, 부양가족 인적사항이 먼저 나왔죠. 장애는 없다고 되어 있고, 이건 사원 등록사항하고 비교하시면서 보면 되는 문제인데, 배우자는 총급여 330만원 있으며 자녀들 소득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 등록을 먼저 가보죠. 사원 등록 띄워주시고, 자, 김범수 클릭해 주신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를 클릭해 봅니다. 자, 일단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제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김범수는 본인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현 배우자 공제가 되니까 일단 배우자에 체크가 돼 있죠. 지금 배우자라고 이렇게. 이거는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납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만약에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부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김시온인데요. 김시온은 물론 나이는 22살이지만 뒤에 이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문제상에 지금 보니까 배우자가 총급여 330 자녀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는 자녀예요. 교육비 공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김시호는. 그다음에 김시우 20세 이하, 김시진 20세 이하. 예, 모두 부양가족 공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호만 나이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거지, 소득은 없기 때문에 일단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만 있죠. 부모님 교육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자, 좋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딱히 고칠 건 없고요. 바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겠습니다. 자, F2번을 눌러주시고, 자, 김범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거는 항목별 입력이 조금 더 좋겠네요. 사람별 입력보다는 항목별 입력이 좋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보험료부터 볼까요? 배우자의 생명보험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그거 가능하죠. 모두 보장성 보험입니다. 본인 거 가능하니까 합쳐서 144만 4천 원이 보험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보험료부터 먼저 입력 들어갈게요. 여기, 자, 연말정산 입력을 보시면, 자, 우리 우측에 중간쯤에 보면 여기 일반 62번에 있습니다. 144만 4천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합친 금액이죠. 84만 4천원하고 60만원. 자, 그 다음에 하나씩 가셔야 돼요. 각계격파. 자, 의료비인데요. 본인 의료비는 전액공제 대상 의료비. 김시호, 장애인들 아니고 일반 의료비죠. 그래서 나눠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료비 바로 밑에 있는 탭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클릭하고요. 본인 의료비는 일단 405만 2,400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시온과 김시우의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니까 두 개를 합치면 1877750.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게 항목별 입력이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쪽으로 가볼게요. 자, 교육비도 본인 의료비는 본인 교육비는 다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교육비는 1,000만 원인데 이게 아마 1,000만 원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900만 원까지 한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시호는 소득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 나이만 오버가 돼서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사실상 그 교육비 공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또 들어가면 교육비 아무 버튼 눌러주시고 일단 대학생 1,0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1,000만 원. 자, 버튼을 딱딱 2번 누르시면 돼요. 900만 원 지가 알아서 쪼개집니다. 쪼개지는 거 보이시죠? 본인 의료비는 1,000만 원 다 입력하면 다 전액 공제가 대상이 되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애인이란 말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관련된 자료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게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게 2015년도 사용액이 14년보다 많을 때 증가 발생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고 지금은 적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계산 딱히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단서 조항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중에서 직불카드 중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부는 원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 섞여 있다면 이걸 빼줘야 되는데 친절하게 각각 제외된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각각 모두 다 각각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고 치라는 얘기죠. 상당히 쉽죠. 그냥 보고 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신용카드는 왼쪽에 하단에 42번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 버튼 눌러주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은 10, 20, 169, 390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고 현금 영수증 7958 408 그냥 뭐 치면 되는 문제죠. 직불카드 2484 570 뭐 골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자, 대중교통 7050 62 24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다 끝났어요. 됐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종료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60일을 주식회사 소망 되겠습니다. 자, 사무직이라는 말 나오니까 일단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김신우 뭐 43세 사원코드 103번. 자, 일단 사원 등록에서 확인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좋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사원 등록을 한번 가줍니다. 예, 가주시고 자, 김신우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혹시나 생산직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보면 이렇게 부양가족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요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문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해두시면 되겠고 하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우리 박선자 어머님이 장애인이시네요. 요거 문제에서 제시가 됐나요? 됐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항목별로 입력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연말정산 추가대로 입력을 누르고 각 항목별로 사람별이 아닌 항목별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 자, 입력을 하나씩 또 각각을 할게요. 자, 우선 신용카드부터 먼저 나왔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인데 전통시장 300. 이거는 이제 이거랑 신용카드 진짜 사용분은 800이니까 800이 아니라 900이죠. 네, 900하고 300하고 나눠서 입력하면 되겠죠. 네, 신용카드에 900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300 해주면 되겠고 현금 영수증 200이라고 되어 있고 복권당첨소득은 고칠 게 없어요. 10만원이니까. 예, 복권당첨소득은 우리가 공부했죠.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 배우자 공제에 문제가 전혀 없다. 예, 상관없고요. 요거 공제 안 됩니다. 입력하면 안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 차량을 구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입력하면 안 되겠죠. 뭐 차량 구입 그다음에 세금 낸 거, 관리비 낸 거 이런 것들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현금 서비스 받은 거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되는 거 우리 이론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됐고 해외 사용된 것도 안 되죠. 예, 일단 그렇고 본인 저축성 보험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장남 보장성 보험 공제 가능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역시 가능합니다. 각각 입력하면 되겠죠. 자, 좋고 뭐 장애인이시고 좋고. 자, 일단 신용카드 보험료만 빨리 입력해 볼까요? 자, 신용카드 자, 왼쪽 아래쪽에 있죠. 자, 42번 자, 눌러주시고 자,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은 9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액 300 가주시면 되겠고 자, 국내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있어요. 자, 요거는 200 배우자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죠.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보험료 보장성 보험 쪽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료 세액 공제가 있죠. 몇 번이냐면 62번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고 했고요. 자녀 장남의 보장성 보험 120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00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이제 의료비인데 자, 모친이 치아 임플란트 시술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이게 사실 복수 정답으로 보실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의 기준이, 자 이제 어머님을 볼게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보면, 자 어머님이 이쪽에 보시면 박선자, 그죠? 어머님이 경로우대이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경로의료비로 입력하셔도 되고 장애인 의료비로 입력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난이 우리 이 연말정산 입력의 의료비 쪽에 보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 여기 속하기 때문에 여기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돼요. 그냥 전 장애인 하겠습니다. 장애인 그냥 2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장남 보약 구입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육비 보면요, 장남의 교복 구입 비용이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만 원 입력하면 안 되겠죠. 요거 우리가 직접 손으로 잘라줘야 돼요. 5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얘는 문제 없어요. 그대로 다 입력하면 되겠고, 초등학교, 그죠? 장남은 중학생인가요? 예, 초중고 쪽에 이거 합쳐서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초중고에 합친 금액인 13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 가능해요. 정치적 기부금이.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본인 테마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소득공제 쪽에서 부녀자 공제라든가 또는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금저축 이것도 본인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이것도 본인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육비는 교육비인데 무슨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이거는 본인밖에 되지 않는다. 요거 대략 본인 테마가 이렇습니다. 본인만 지출한 것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의료비에서도 본인 테마가 있었죠. 예, 플러스 만약에 의료비 세액 공제도 본인 의료비가 있었죠.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교육비하고 기부금을 모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교육비 아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 저는 스페이스바나 뭐 1번 그냥 누르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초중고 130, 지출금액에 130. 한 번 더 뭘 눌러줘야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됐네요.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정치기부금. 자, 위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30만원이기 때문에 두 개를 쪼개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10만원 이하분까지는 그냥, 자, 10만원, 그 다음에 초과분 20만원, 이렇게 나눠서 확대해 드릴까요? 자세히. 자,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본인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 다음 문제 요거 하나만 더 풀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문제 중에서 사실 이 당시에는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제가 상당히 기억을 오래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60회 문제인데요. 자, 이철민 씨에 대한 부양가족 탭을 수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추가적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 사원 등록에서 해도 되고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본인 세대주 맞고요. 이런 근로소득, 양도소득 금액, 이거 뭐 문제 없습니다. 다 공제가 가능하죠. 예.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현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총급액 5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형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수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수는 아예 공제 대상 여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로 입력도 안 해요. 예, 일단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예, 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사원 등록에도 요거까지만 입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건 먼저 입력을 하죠. 자, 사원 등록 띄울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철민, 뭐 다 좋고요. 부양가족 세대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모두 다 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모두 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일단 기영현 배우자 공제가 되니까 배우자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황선옥, 자, 71세죠. 자, 그러면 60세 이상이라고 해주고 71세이기 때문에 경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인규 자녀, 자, 이것도 자, 이거 20세 이하 해주시면 되겠고, 이원중, 자, 형이죠. 형. 그 다음에 형은, 자, 장애인이죠. 바로 장애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모두 다 완료가 된 거고요. 됐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형수 빼놓고 다 공제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제 좀 추가 사항들이 조금 다르죠. 예. 경로, 자녀, 그다음에 장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사항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빠져나오시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번 눌러서 이철민 불러와 주시고, 자, 바로 이것도 역시 사람별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공제 항목별로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일단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에 형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각각 입력을 합니다. 자, 이거 우측에 보면 62번 란이죠? 자, 이쪽에 150 나란히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료비. 자, 일단 모친이 71세가 넘었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있지만 딱 100만원이기 때문에 뭐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의료비는 상관이 없죠. 자, 이것은 모친 입원비는 경로 의료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65세 이상이 경로니까 의료비에서는 경로.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 30만원인데 이거는 그 일반 의료비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비 이것도 역시 일반 의료비 되겠고요. 라식 수술 이것도 일반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뭐 장애인이 형밖에 없죠. 공제 대상 중에서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의료비 안무 버튼 눌러주시고, 일단 자, 경로 의료비, 본인 의료비는 없고 경로 의료비가 400만원, 모친의 건강진단비, 그리고 안경 구입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비, 라식 수술비용 이거 합치면 280만원 되겠죠. 280만원은 모두 일반 의료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의료비 280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보면 교육비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나왔는데 본인은 다 되죠. 전액 공제 대상. 그 다음에 이거는 부모님 교육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직계존속의 교육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를 보면 학교 수업료는 당연히 돼요. 고등학생, 초중고. 근데 스쿨버스비, 학원 수업료 안 됩니다. 100만원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그때 참 어렵게 내려고 아주 용을 썼던 문제 같은데, 자, 일단 초중고가 제일 먼저니까 초중고 100만원 자,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 본인 의료비, 본인 교육비 900만원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계존속은 어차피 안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갈게요. 배우자 명의의 그 이재민 구금품, 이게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만 본인이 받는 거고 나머지는 뭐 기본 공제 대상자면 상관없습니다.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부금에 아무 버튼 눌러주시고 법정 기부금 잘 입력해야 돼요. 여기 입력하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300만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 자, 이제 신용카드만 남았네요. 본인 신용카드가 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자, 3천만원 중에서 전통시장이 50만원, 이건 전통시장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제외대상 경비가 있어요. 회사 경비를 대신 대납한 거는 회사에서 경비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혜택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200만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 제외. 그러니까 이건 따로 입력하고, 그럼 나머지 얼마가 입력돼요? 자, 750만원만 신용카드 금액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 자, 배우자 신용카드도 500만원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대중교통분이 20만원. 자, 역시 어떻게 할까요? 대중교통. 자, 20만원이 대중교통. 자, 나머지 부분이 신용카드니까 이건 480만원이 신용카드였죠? 이 두 개를 합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3230인가요? 네, 3230이, 그러니까 3230이 신용카드 입력하는 금액이죠.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거 지저분하게 나왔네. 여러분들 좀 그죠? 짜증나죠? 이거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계속 가보면 직불카드 사용액은 뭐 별도로. 근데 자, 직불카드 형제자매 거 카드는 또 안 돼요. 예, 형제자매가 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공제가 안 됩니다. 형제자매 교육비가 되고요. 부모님 교육비가 안 되고, 얘는 반대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은 안 되고 부모님이 사용하신 것도 돼요. 되고 안 되고. 자, 고등학생 자녀 현금영수 사용액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42번이죠. 왼쪽 하단에. 자, 일단 3230. 그죠? 현금영수증 자녀가 쓴 거 아까 얼마라 했죠? 그쵸? 20만원.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전통카드, 전통시장, 요거 50만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20만원.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형 직불카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신 걸로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다 완료가 됐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중간에 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